안녕하세요. SNC 동물 메디컬 센터 외과과장 신동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SNC 동물 메디컬 센터 내과과장 연규덕이라고 합니다. 저희 SNC 동물병원에서 관절 검진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시스템화돼서 관절을 평가해준다 이런 개념일 것 같은데 어떤 검사로 좀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절 검진 프로그램에는 보행 검사, 관절 가동 범위 확인, 다리 둘레 측정, 정형 검사, 엑스레이 검사가 포함됩니다. 보행 검사는 이제 걸어 다니는 걸 평가하는 게 보행 검사일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거를 보는 거고 왜 하는 검사인가요? 보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 걷거나 뛰는 거를 좀 보면서 불편해하는 다리가 있지는 않은지, 좀 이상이 있는 부위가 있지는 않은지 좀 다른 검사가 진행되기 전에 좀 먼저 확인해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확인 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관절 가동 범위의 경우 좀 관절 기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에 좀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좀 작아지기도 하고, 혹시나 인대나 건에 좀 단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동 범위가 좀 커지기도 하기 때문에 좀 관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하나의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절 하나씩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해보는 각도를 보는 검사.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리 둘레 검사는 왜 하는 검사일까요? 다리 둘레 같은 경우에도 좀 사람들 다쳤을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관절 질병이 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좀 아파하는 다리를 좀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다리에 좀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양 다리의 둘레 차이가 존재하는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형 검사의 경우 좀 이제 손으로 진행하는 도수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다리 끝에서부터 이제 몸통 쪽으로 올라오면서 발끝에 혹시 뭐 이물이 있지는 않은지, 좀 피부염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이제 뼈나 관절 등에 좀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이제 손으로 좀 만져보면서 확인해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뼈나 관절에 질병이 있는지, 혹은 뼈나 관절에 좀 질병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절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내원하면은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애기들 끌고 다니시면서 보행을 정말 유의 깊게 보셨던 것 같고 촬영도 계속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행 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행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랑 왜 해야 되는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에게 좀 보행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아이가 처음 다리가 불편해서 내원했을 때 어느 다리를 좀 불편해하는지,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처음 진행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병원에 내원해서 진행하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침습적인 검사부터, 즉 좀 아이가 좀 덜 싫어하고 덜 힘들어하는 검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좀 원칙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경우는 내가 좀 왜 이 장소에 와 있는지, 좀 병원에 왜 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모를 수 있고, 이게 낯선 환경에 좀 낯선 사람들만 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겁도 나고 좀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조금 문진을 통해서 보호자분에게 좀 아이에 대한 정보랑 병력을 좀 먼저 듣고, 그 다음으로 좀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좀 돌아다니면서 걷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그런 정보들, 좀 그러니까 보행 검사를 통해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좀 먼저 얻습니다. 이외에도 좀 다리에 질병이 있는 아이들의 치료 후 회복 과정에서도 좀 이제 회복 정도를 좀 평가하기 위해서 보행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보행 검사를 진행했을 때 좀 이제 아무래도 파행 등급이라고 하는데, 파행이라는 게 좀 이제 아이가 다리를 좀 불편해하는 정도를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행 등급 같은 경우에 5단계 정도로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단계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정상적인 아이들, 이제 5단계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아예 들고 좀 못 쓰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이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좀 파행 등급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어느 다리를 더 특히 불편해하는지 이제 걷는 모습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옆에 보기로는 질병별로 좀 특징적인 발걸음, 보행 상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슬개골일 때 이렇게 걷는다든지 뭐 고관절 탈구일 때 이렇게 걷는다든지 이런 좀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아무래도 보호자분 문진과 이제 아이들 보행 검사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의심되는 질병들이 있기는 한데,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계속 다리를 좀 이제 불편해하고 저는 건 아니고, 이제 평소에 잘 걷다가 어쩌다 한 번씩 다리를 좀 깡총깡총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먼저 슬개골 탈구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호자 문진을 통해서 아이가 잘 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다리를 아예 들고 다니는 좀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좀 다리를 아예 들고 좀 아파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십자인대 단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관절 탈구 같은 질병들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내과 진료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형외과를 당연히 이제 봐야 되는데 잘
보시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슬개골 환자들은 대부분 생각보다 잘 지내요도 굉장히 많았고 네. 약간 일시적으로 증상 보였던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아예 못 걷는다 이런 경우에는 십자인대 단열이나 고관절 완전 탈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형견 같은 경우는 좀 고관절 질환이 많은데 네. 그럴 때는 어떤 보행 특징을 보일까요? 대형견 같은 아이들의 경우 아무래도 좀 고관절 쪽 말씀 주신 것처럼 질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관절 질병이 있는 아이들 경우 아무래도 좀 걷는 거를 좀 뒤에서 봤을 때 좀 이제 허리를 좀 많이 이제 흔들면서 걷는다든지 아니면 좀 뛰는 거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뛰는 거를 할 때 아무래도 좀 이제 토끼처럼 양쪽 뒷다리를 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봤을 땐 아무래도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고관절을 좀 아파할 수 있겠구나를 좀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NC 관절 검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외과과장 신동민 박사님과 내과과장 연규덕 수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